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이론 과목은 다 끝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10년 1회라고 돼 있고, 페이지는 조금 변할 수 있는데, 현재 페이지는 779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는 횟수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요 2010년 1회가 이제 언젠가 없어지겠죠.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강의에는 그대로 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변합니다. 페이지가 변하면서 이게 싹 문제가 없어져.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저랑 또 다른 분이 출판사에다 냈으니까 출판사에서 이거를 파일로 달라고 그래서 에듀피디에서 파일로 올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출력 받아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이 몇 년이냐? 2016년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끝날 때 됐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은 2015년입니다. 미안합니다. 2015년. 그러면 요 시험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보시는 분이 처음 보시는 분이 언제 시험 봅니까? 2016년 3월에 이거 시험 보는 날짜는 다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안 쓰는데 3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3월 27일인가? 그 다음에 2월인가? 1월 며칠 날? 1월 27일 날 원서 접수입니다. 어쨌든 2016년 3월에 시험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출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2010년부터 이제 풀어 나갑니다. 쭉 하다 보면은 2016년 3월 시험인데 제가 다른 데서 구해가지고 2015년 한 9월쯤에 봤을 겁니다. 9월 시험 문제가 지금 제 책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요거를 구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이거 몇 월에 풉니까? 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3월에 시험 보지. 3월에 시험 보니까 요 기출문제는 2월쯤에 풀이해 나갈 겁니다. 2월쯤에. 그래서 2월쯤에 풀이를 제가 구해서 탁 해나갑니다. 그럼 이 기출문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어.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디로 갑니까? 교보문고 가야 돼요. 교보문고, 이거 다 써줘야지. 영풍문고, 반디앤 루린스, 이게 전부 어디 있습니까? 저기 광화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 그 광화문에 이게 제일 큰 문고 본사들입니다. 여기 가서 2015년 9월 기출문제가 책 뒤에 있는 거를 찾습니다. 이걸 찾아서 여기서 딱 풀면서 뭐를 만드냐? 2016년 3월 시험 보는 거 예상 문제 풀면서 저는 요거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번에 요게 나올 거다는 얘기지. 근데 2010년 1회 탁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10년 그 다음 보니까 몇 회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딱 넘겨보니까 2010년 3회가 나와 있어. 그럼 이건 나와 있는 문제지. 나와 있는 문제니까 제가 이거 풀면서 다음번엔 이거 나올 겁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보고 썼으니까. 제가 여기서 해드리는 건 2015년 9월 기출문제를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2월쯤에 풀이를 하면서 예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좋은데 우리 예상해가지고 절대로 시험 보는데 과목 낙제. 저는 이제 관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목 낙제에서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8문제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8이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 떨어지면 35점이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관학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봐서 공부 딱 해가지고 정규반 들었습니다. 정규반 들었어. 그럼 정규반 딱 듣고 문풀 들어가서 탁 하다 보면은 어디부터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냐 하면은 맨 마지막 거는 놔주세요. 맨 마지막 강의한 건 놔두고 그 앞에서부터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들으시다가 절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맨 마지막 거는 그 다음 시험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 시험 예상해서 20문제 봤는데 20개 다 나왔어요. 그럼 내가 신이야, 신. 그건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20개 풀었는데 7개밖에 아는 게 없다. 그때 요 하나 그런 거 찍느냐고 요 예상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예상 문제가 아니라 그 2월달 바로 전에 본 시험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 드리는 거는 3월에 시험 보시고 3월에 시험 보신 분들이 붙으신 분도 3월에 시험 보고 그 다음날 큐넷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원서 접수할 때 큐넷 들어가서 원서 접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면 답안이 나옵니다. 답안이 탁 나와서 채점을 딱 하는 겁니다. 채점을 딱 해가지고 관학 없이 평균 61점이다. 그 나온 거예요. 그럼 평균 61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실기하러 가야지. 실기하러 오는데 실기는 직접 본인이 해야 돼요. 직접 본인이 하는데 제가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 미래기술학원. 미래기술학원에 오셔서 시험 발표 날 다음 날 오시면 돼요. 미래기술학원에 오셔서 저 이번에 붙었습니다. 실기값 얼마입니까? 금액. 저는 금액 잘 모르겠어요. 금액 얼마입니까? 하면서 확실히 여기 안 가도 좋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신도림에 있는 학원입니다. 근데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습니다. 뭐 여수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반이 일하고 있는데 KTX 타고 올라오기가 좀 그렇지. 기차값이 너무 많이 들어. 그쵸?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올라와서 실습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찜질방에서 자고 일요일 날 실습하고 내려간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은 분은 돼. 근데 직장 다니는 분은 일요일 날 내려가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 뭐 정말 힘들지. 이런 분들은 지방에서 해도 좋습니다. 근데 뭐를 확실히 줘야 되냐 하면 재료를 준다고 보는 겁니다. 재료라는 게 뭡니까? 아니까 뭐 용접봉 이거 아니에요. 모재가 확실히 주냐. 모재를 확실히 주고 용접 시간을 충분히 줍니까? 뭐 2시간 합니다. 2시간 딱 끝났어. 그랬더니 전기 내리면 용접 못 하잖아. 이런 학원은 들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미래기술학원 와서도 이거 점검하세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어느 학원이든지 마찬가지야.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모재를 확실히 줍니까? 왜? 아크도 해야 되잖아. 또 불활성, 알곤도 해. CO2 용접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해 줍니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들거든. 반올림 한 거요. 반올림 하면 65만 원도 반올림 하면 100. 약입니다. 20만 원 아끼는 것보단 한 번에 해서 붙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하시면 되고, 이래서 붙으신 분은 답안지 출력을 하고 문제를 저를 갖다 주시면 제가 3월 시험이니까 1회죠. 그 다음 만일에 2회 시험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시험 보기 전에 요 문제를 풀이를 해드립니다.
이 풀이를 해서 또 다시 뭐 하는 거야? 예상 문제를 또 푸는 겁니다. 2회 때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방에 있고 용접 실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분은 제 메일로 한 장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이 HONGKIRL 네이버.com입니다. 여기다가 문제를 보내는데 요즘 문제는 한 장씩 나오죠. 한 장씩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1번, 2번, 3번 쭉 찍은 다음에 반드시 모두 같이 보내주시냐 하면 큐넷에 들어가면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까지 캡처 떠가지고, 캡처 뜨는 거 다 아시죠? 캡처 떠서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푸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메일을 쭉 들으시고 강의 듣고 붙었으니까 답안지 줄 일 있어 없어? 없죠. 없어서 안 보내면 2016년 는 2017년도에 책 나오잖아. 그럼 이거 강의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3월 보시기 전에 2월쯤에 2015년 맨 마지막 시험 보면서 예상을 해나갑니다. 예상을 해나가요. 근데 2010년 1회 지금 이 문제는 예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은 제가 제발 문제인데 답안지하고 문제를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멉니다 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그러다가 용접 지금 문제 풀다가 제가 이건 너무 쉽다 그리고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제 메일이니까 여기다 질문해 주시거나 책 앞에 보면은 미래기술학원 그 사이트 질문하는 칸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메일도 또 있습니다. 거기다 보내주시면 공저로 썼으니까 그분들이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저도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다 다 보낼 필요는 없죠. 다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일에다 제발 당부는 시험 봤어. 그럼 뭐 제 인터넷 강의 들었습니다 하면 100% 붙었으면 좋겠지. 근데 100%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혹시나 붙은 사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뭐 한 문제 때문에 59점 나왔어요. 1점만 나오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야. 그렇죠? 이런 분들 딱 보내면 여기서 예상 문제를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왔어. 그러면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으면은 제가 이거는 못 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푼다고 그래 놓고 안 풀어줍니까? 문제를 못 구해서 못 푼 거예요. 문제를 못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왜? 용접 기사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용접 기사는 그렇게 많이 안 봐. 그래서 이 기사를 따신 분들은 기능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야? 용접.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용접 기사를 내가 확실히 땄습니다 하면은 용접 기술사 문제 큐넷에 다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답안도 나는 용접 기술사 봅니다 하면 문제 딱 놓고 답안지를 펜으로 적으시는 거야. 펜으로 적어서 찍어서 답지까지 와야 돼요. 답안. 오시면 제가 체킹해서 다시 저도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죠. 저는 기술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기사, 그 밑에 산업기사, 그 밑에 기능사. 그래서 저는 기능사부터 기능사 강의가 참 웬만해서 기초가
잘 되는 사람이 돼서 붙어야 되는데 그냥 암기, 기출문제 암기 뭐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말 붙는 사람이 있지. 근데 고생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좀 이론은 쉽게 가자 해가지고 저는 기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지. 그다음 산업기사는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이지. 그다음 기사. 조금 이쪽에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따신 분은 기술사 가는 거고, 기능사나 산업기사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아주 금이 되는 과목이 뭐야? 이제 뭐가 되냐? 재료역학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기능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요. 기능장은 용접을 잘하는 사람, 기술사는 용접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 이러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 제 메일에다가 질문해도 되고, 꼭 시험 보시고 기출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뭐 써서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다음 회차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010년 1회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이 뭡니까 하고 봐야 되지. 그럼 제일 처음에 기계 제작법. 자, 기계 제작법이 몇 문제 나옵니까? 20문제가 나오죠. 다음 재료역학. 요게 20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 3과목이 용접야금. 요것도 20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 4과목이 용접 구조 설계. 얘도 2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용접 일반 및 안전관리다. 20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쫙 봐가지고 몇 점이 나오면 합격하는 거야? 요 순서대로 해서 100점이 100문제지. 그러니까 한 문제당 1점씩 잡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60점 이상. 그러니까 60점 포함입니다. 뭐 없이? 관악 없이. 관악이 없이. 그러니까 20개 중에 몇 문제는 넘겨야 돼? 8문제는 넘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문제 이상씩 나오는데 60점 이상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푸는 거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6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거 신의 점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60점 딱 맞았어. 그러면 관악이 없지. 그러면은 8개 맞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40점 나온 겁니다. 40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 8개만 나왔어. 그럼 관악입니다. 그러면 40문제. 그러면 붙을 확률이 많습니다. 모자른데요. 얘 12개 찍은 겁니다. 12개. 그러니까 확실히 하는 거 8개야. 맞은 거 8개가 아니라 확실히 하는 거 8개다. 그러면 12개 찍었으니까 4개 찍으면 하나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3개 맞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3개 맞는다. 근데 너무 심한 거지. 한 2개 정도 맞는다. 6개 찍어서 하나는 맞아야 되겠지. 그러면 10개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만만한 과목이 뭡니까? 기계제작법입니다. 그 다음 용접 구조 설계하고 안전관리. 이게 만만합니다. 여기서
10개씩만 맞았어. 10개나 12개씩만 맞았다. 그러면은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은 재료역학. 이게 제일 쥐약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재료역학은 용접기사나 일반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나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용접기사 문제랑 일반기계 기사랑 문제랑 비교해보면 똑같아.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1번이 뭐 7번, 7번이 뭐 5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재료역학이다. 근데 저랑 같이 재료역학 쫙 하면은 20문제 중에 아무리 안 나와도 10개는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는 어떡합니까? 안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 때는 이 100문제를 쭉 봐서 100문제입니다. 100문제 시험 시간이 몇 분입니까? 한 과목당 30분씩 줍니다. 30분씩.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150분을 주는 겁니다. 150분. 그러면 저랑 같이 푸는 겁니다. 쭉 풀면서 100개를 몇 분에 푸냐? 100분에 풉니다. 100분에 푸는 거야? 그럼 몇 분 남습니까? 50분 남습니다. 이 50분 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풀면서 확실히 푼 건 문제에다 동그라미. 아예 안 푼다. X. 요거 좀 만만하다. 세모.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20문제를 다 풀었어. 20문제를 다 풀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계 제작법 시험지에다가 개수를 쓰라고 그럽니다. 기계법 14개는 확실히 맞았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게 몇 개? 14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과목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5개 딱 끝났는데 14개, 10개, 12개, 11개, 13개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요거 플러스 1 하니까 60점. 확실히 한 게 지금 딱 요거 0, 요거 0 하니까 60점이죠. 그럼 60개 딱 맞았어. 그럼 이제 적당히 찍는 겁니다. 그럼 적당히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여러분들 OMR 카드가 딱 나옵니다. 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쫙 나가서 100번까지 있다. 근데 답이 확실히 하는 게 1번 답이 100문제니까 25개씩 나와야 되는 건데 20개 쭉 재봤어. 내가 푼 거만 답을 먼저 옮기는 거야. 그리고 3번이 30개 나왔어. 그러면 이게 30, 50이니까 나머지 모르는 거는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4번 쪽으로 찍어야 되겠다. 이러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를 때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쪽에다가 찍는 겁니다. 그러면 맞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 좀 더 높으니까 60개 맞고 40개 찍었잖아. 그럼 이때는 5개 찍으면 하나 맞는다고 봅니다. 그럼 8개 맞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몇 점? 68점. 이러고 합격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5개는 맞습니다. 그러면 55점만 나와도 뭐야? 5개 더 맞으면 60점 되는 거죠. 55점어치만 확실히 알아도 제가 푸는 요령으로 하면 60점은 넘습니다. 그 요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요령부터 풀어나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1과목 기계 제작법입니다. 근데 저는 100분에 푼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100분은 더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리겠죠. 자, 요거 푸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내용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나왔던 문제 뭐 이 기출문제 답만 외우고 들어갑니다. 될 리가 없어요. 연삭 작업을 할 때
절삭 공구와 같이 재연삭이 필요 없는 이유. 마멸, 파쇄, 탈락, 생성이다. 이것을 숫돌이지. 숫돌의 무슨 작용? 자생작용이다. 자기 스스로 인선이 나오는 거를 자생작용이라고 한다. 처음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01번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맞았다. 로딩, 글레이징은 잘못됐을 경우, 불량이 있을 경우죠. 트로잉은 모양하고 되는 거지. 2번 내경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측정기는 내경, 안찌름이지, 실린더 게이지. 이것도 맞았다. 하이트 게이지는 뭐 하는 거? 하이트 게이지 높이 측정입니다. 측정기 길이 재는 거고, 게이지 블록은 블록 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소성 변형이 비교적 잘 되는 금속 재료를 상온 또는 고온에서 회전하는 롤러입니다.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 여러 가지의 판재, 형재, 관재를 만드는 거. 롤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꺼운 게 들어가서 얇은 거로 쫙 빠지면 우리 소성 가공 중에 뭐를 전성, 퍼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이 롤러 들어간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아변이다. 아변. 그러니까 03번에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잘 나가고 있죠? 3개 나갔습니다. 4번 전해 연마. 틀린 것은 전해 연마 하니까 공작물을 전해액 속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형상. 맞죠? 공작물 양극. 공작물 양극으로 통진한다. 맞지? 공구가 음극. 공작물 양극.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극성. 직용접이지. 직용접에서 전극성은 모재가 뭐야? 모재. 어머니 모. 전기 준다고 그랬지. 얘가 플러스. 용접봉이 뭐야? 용접봉. 얘가 마이너스. 이게 전극성이야. 얘도 똑같다고 외우면 돼. 전해연마는 공작물이 뭐야? 플러스로 간다. 기계 가공에서 생기는 가공 변질층이 생기지 않는다. 가공 변질층, 가공이 하는 게 아니라 전해액 속에서 전기 분해를 하는 겁니다. 전기 분해. 그러니까 3번도 맞죠. 알루미늄과 같은 연질 재료에는 광택면을 쉽게 가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전해 연마는 전기가 통하는 곳은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거는 안 쓰겠죠. 그래서 쉽게 알루미늄과 같은 연질 재료는 광택면을 쉽게 가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쉽게 가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04도 정규반에서 다 했던 거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5번 주조에 사용되는 목재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질이 좋은 목재를 선택할 것. 벌재 시기는 어린 나무 나이 먹은 거 고목입니다. 고목. 그러니까 거의 다 수분이 다 빠지고 여름철에는 수분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동기에 벌채할 것. 동기가 뭐야? 겨울철입니다. 겨울에 벌채할 것. 그러니까 답은 2번. 목재 조각을 여러 개 조합하여 사용할 것. 목재 조각을 해서 시그마의 응력 합이 얼마가 0이 일어나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 도장을 하는 이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답 2번. 5번도 맞았습니다. 뭐 포기한 게 없지. 6번.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거야. 용접에서 가스 가우징이란 가스로 호흡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열원을 가스 화염에 얻는 일종의 맞대기 용접 아니고 용접 부분에 뒷면을 따내거나 강제 표면에 둥근 홈판에는 가스 가공. 답 2번. 6번도 되겠다. 어려운 게 없었어? 가스 가우징 모릅니다. 좀 이상한 거지? 모재에 홈을 파고 가스 건으로 모재와 용접봉을 가열하여 눌러 붙이는 작업 아니지? 가스 절단 시 절단성 판정 얘도 아니다 고 보는 겁니다. 자, 6번까지 잘 나갔어요. 7번 봅니다. 목형령 배조 목재 방법법에 해당 목재 방법법. 방법법에는 야적법,
방부법입니까? 방부 목형리제로 목패의 방부법. 오, 방부법. 이거 뭐야? 방부법 하니까 방부제 집어넣어야지. 구멍 뚫어서 약 집어넣고 이런 건데 7번 포기. 잘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맞았다 그러면 100점 나와요. 100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규반 가정 강의하면서 몇 번 강조한 것만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8번. 회전하는 상자 속에 공작물과 숫돌입자, 공작의 컴파운드 등을 놓고 서로 충돌시켜 표면의 요철을 제거하여 매끈한 가공면을 얻는 것. 요거 배럴 가공 하니까 8번 됐다. 배럴 다른 말로 텀블러라고 하지. 9번. 알루미늄 구리 등의 재료를 컨테이너에 넣고 강력한 압축력을 주면 다이 오리피스를 통과시켜 원하는 것. 컨테이너와 램 하면 뭐야? 압출. 9번도 맞았다. 10번 봅니다. 박스 지그죠. 지그 용접. 주로 어떤 작업에 쓰나? 박스 안에다가 놓고 드릴로 구멍 팔 때 쓰는 거지. 그러면 답은 4번. 가공물에서 여러 방향의 드릴 작업할 때 드릴 1번은 연사, 2번은 선반, 3번 밀링, 4번 드릴. 지그는 무조건 드릴 작업할 때 많이 쓰지. 그래서 4번입니다. 10번도 됐다. 오, 잘 나가고 있네. 11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시험 보시라는 얘기야. 처음이니까 지금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가공의 영향으로 생긴 11번 스트레인이나 내부 응력 제거하고 미세한 표준 조직으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열처리. 내부 응력 제거, 미세한 표준 조직, 쇼피닝, 쇼프트닝. 이거 말이 잘못된 거야. 쇼피닝입니다. 쇼피닝. 숏피닝이라고 써야 되고, 쇼피닝 하는 건 숏이라는 강고를 때리는 거지. 보로나이징은 금속 침투법이었죠. 그래서 붕소 들어가는 거야. 하드페이싱은 면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노멀라이징, 다른 말로 뭐? 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은 우리 뭐라고? 불림. 열처리죠. 조직의 뭐야? 조직의 표준화. 무슨 냉? 공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공중에서 냉각시켜서 조직의 표준화를 만든다 하니까 뭐야? 노멀라이징. 이건 맞아야죠. 용접 야금에서도 잘 나오는 거지. 12번 포기. 11번 맞고 12번 포기. 읽지도 마. 왜? 지금까지 몇 개 붙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기계제작법 한 14개 맞기로 했잖아. 그럼 6개 포기해야 되지. 계산 문제 풀려고 끙끙댈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러면 12번은 나중에 봐. 다 풀고 심심해. 그때 풀어. 12번은 읽지도 마라. 13번. 아크 용접에서 아크가 한쪽으로 펴나가는 현상. 이거 자기 불림. 스패터 현상의 원인. 스패터 침 뱉는 거라고 그랬지. 스패터 현상의 원인 하고 나옵니다. 13번 맞았다. 14번. 소선 가공에서 열강 가공과 냉강 가공의 구분 온도, 재결정 온도. 14번 맞았다. 이건 야금이 나온 거야. 15번. 게이지 블럭 치수 안정도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 1, 2, P. 어느 거 골라? 야, 0, 1, 2인데 P가 나올 리가 있어? 15번 써놓고 이거는 나중에 보자. 답은 몇 번으로 적어? 1번 하고 적는 겁니다. 16번.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16번. 프레스 가공 중 굽힘 성형 가공에 해당하는 건 펀칭, 전단이지. 구멍 뚫어서. 펀칭하면 우리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보고서. 이것도 뽀로 보더라고.
자, 보고서 한번 보고서 딱 만들어 놓고 구멍 뽕뽕 뚫어서 이거 펀칭한 거지. 뚫은 거 쓰는 거야, 남은 거 쓰는 거야? 남은 거. 뚫은 거 쓰는 거 뭐라고? 블랭킹. 블랭킹. 트리밍, 트림, 겉을 치는 거지. 쉐이빙, 면도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컬링. 끝을 많은 작업. 컬링은 장식과 보강을 목적으로, 장식과 뭐를 보강을 목적으로 끝을 많은 작업. 이게 컬링입니다. 많은 작업. 그 답은 컬링 16번 맞았다. 17번 조민희 시험법. 이거 용접 야금에서 나온 거야. 조민희 시험법은 질량 효과였지. 질량 효과. 질량 효과의 반대말 뭐라고? 경화능. 침탄 깊이 찾는 거죠. 경화능이 좋다. 침탄이 잘 된 거야. 그럼 질량 효과가 나쁜 겁니다. 요거를 실험하는 방법 조민희 시험법. 조민희 시험법. 그래서 경화능 하고 됩니다. 경화능. 17번도 맞았다. 18번 높은 정밀도의 보링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온 항습실에, 항온 항습실은 비싼 방이에요. 온도도 일정하고 습도도 일정한 방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높은 정밀도와 보링 가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보링 머신 돼 있고 보통이냐, 지그냐, 수직이냐, 코어냐 잡아줘야 되겠지. 그럼 정밀해야 돼. 지그 놓고 18번은 틀린 것으로 합니다. 지그 찍는 거예요.